이제 창의적 AI의 이해와 작품 창작. 그래서 전체적인 수업은 AI를 이용해서 작품을 할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건데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AI를 알아가는 게 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수업은 AI가 주가 아니에요. 진짜 주는 여러분의 창의성이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어떻게 발현시킬 수 있느냐가 주야. 중요한 건 여러분 창의성이죠. AI 뭐 어떡할 건데 다 써 이제. 하지만 그걸 어떻게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느냐가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오늘부터 21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 진행을 할 거고 지금 벌써 4학기라는 거 가봅시다. 수업 진행은 지금 이 5개의 꼭지로 진행을 할 건데 우리가 10일이잖아. 5개잖아. 그럼 어떻게 진행할 거야? 이틀씩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틀, 요거 이틀, 요거 이틀 이렇게 갈 건데 여러분이 요거 진행했는데 영 정체가 되고 잘 안 돼. 그럼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이해가 빠르고 작품이 쫙쫙 나와. 그럼 더 빨리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유동성이 있을 건데 어쨌든 전체의 느낌을 이렇게 5개를 잡아놨다라는 거. 이 5개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오늘 동물, 인간, AI 사고 특징 이렇게부터 시작할 건데 이제 AI를 알려면 이 2가지의 특징을 알아야 이쪽으로 넘어올 수 있는 거죠. 원래 인간이 동물이었다가 이제 미래에는 인간이 AI가 될 거거든요. 이렇게 돼. 보통 이렇게 진화가 이렇게 되고 있잖아 지금. 인간이 동물이었다가 인간으로 진화를 했잖아요. AI의 제3의 진화라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특징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렇게 진화되고 있구나. 그런 미래를 유추해낼 수가 있죠. 진화의 흐름을 알기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이거 할 때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 지금 AI 발전 과정.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AI가 관심이 많을 텐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AI로 들었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업계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AI가 어떻게 출발했고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왔고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내가 뭘 배울지 진로 뭐 할지 결정이 날 거 아니야.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미래에 그게 없어. 그럼 어떡할 거냐고. 헛삼질한 거죠. 그러지 않게 지금 미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쭉 볼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야 중에서 AI 분야 중에서 예술 분야만 떼어서 다시 볼 거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미술을 할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 분야 한번 볼 거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관심 가져하는 프로부트 원리 그리고 어떻게 이해하는지 어떻게 활용하는지 대략적으로 볼 거고 그걸 실용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이제 마지막으로 볼 거다. 여기까지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중간중간에 이제 AI를 쓸 건데 여러분이 이제 AI는 다 써보셨을 테니까 이게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야. 좀 다듬어 드리는 거죠. 여러분이 쓸 때 예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가봅시다. 보시면 오늘 동물, 인간, AI 사고방식 비교 이렇게 할 건데 여러분이 이제 지금 AI 하는데 동물 뭐지? 막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거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려면요. 다른 거하고 비교를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키가 큰지 작은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키 커 작아 지금. 나 어떤 사람이야? 옆에 누가 있어야 비교가 되는 거지. 키 큰 사람 동수 옆에 있으면 나는 키가 작은 사람인 거야. 근데 나보다 작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난 큰 사람이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을 때 비교를 해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할 건데 동물, 인간, 인공지능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진화의 순서죠. 우리가 한때 동물이었던 것처럼 동물 한번 봅시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쭉 볼 건데 개략적으로 일단 봐봐요. 동물은 그냥 생존과 본능이 제일 중요해. 얘들이 막 복잡하게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뭔가에 대해서 예민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얘들은 유전 본능대로 움직이고 감각적 경험을 해요. 그래서 얘들은 어떤 거냐면 뭐가 지금 사건이 닥쳤어.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행동을 하지 이게 미래에 무슨 일이 생길 거고 이게 원인이 뭐고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고 아 짜증나 뭐 이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지금 당장 막 지진이 나. 그러면 피해야지. 근데 인간은 지진이 나면 어떻게 생각해요? 일단 피하긴 하는데 집을 단단하게 지어야지 지진을 관측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동물은 그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동물은 지금 그 상태 유지하고 있겠죠. 근데 인간은 그런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발전을 했겠죠. 그런 차이죠. 그래서 동물은 본능과 생존이 제일 중요하다. 직관적인 게 발달했다. 그 특성을 보면 아시겠죠. 쭉 이렇게 되어 있고 조건 반사적으로 행동한다는 게 이해가 가죠. 그 다음에 인간 한번 봅시다. 인간은요. 동물의 가지고 있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이게 있는 거야.
이거에 지금 금이 이렇게 거있다고 이거 동물만 있고 인간은 이거 없어 이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화가 이렇게 되어 왔으니까. 그래서 인간은 동물의 특성이 있고 플러스 알파로 의미와 가치를 생각해. 그러니까 지진이 났는데 피하긴 해. 일단은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지진이 어떤 의미가 있지? 왜 생겼지? 지구가 왜 움직이지?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까지 더 의미와 가치를 생각하고 있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냐하면 인간의 독특한 사고 방식이니까. 그래서 인간 의미가 가치가 훨씬 중요하고 추상적 사고를 하고 상상력, 공감을 하고. 왜냐하면 공감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인간은 같이 사는 것도 엄청나게 특징이에요. 동물도 무리 생활을 하지만 걔들은 생존에 유리하기 위해서 무리 생활을 하는 거거든. 근데 인간도 생존에 유리해서 무리 생활을 하는데 인간은 그 생존에 유리한 거 플러스 알파로 행복하기 위해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같은 무리 생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 잘 캐치하는 사람이 지금도 잘 살고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미래에도 더 그게 중요할 거고. 그래서 인간이 이런 사고들 굉장히 중요하고 창의성, 상상을 하기 때문에 창의성이 생기는 거죠. 아까 지진 얘기했었는데 지진 났다고 해서 지진 났나 보다 빨리 피해야지 이렇게 생각만 하면 거기까지는 상상이 아니잖아. 근데 이거 지진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좋은 뭐 시설을 해가지고 요걸 방비를 하고 거기서부터 상상이잖아. 지진 그때는 안 났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 상상력인데 그게 창의라고 연결이 되는데 어쨌든 상상력 인간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에 머물지 않고 인간은 자꾸 미래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교실에 있지만 지금 이 수업 막 온전히 즐기려고 와요? 안 그러죠? 나 미래에 나 지금 뭐 하지? 지금 AI 막 난리라는데 내가 뒤처지는 거 아니야? 생각은 이미 미래에 가 있다고. 이게 상상력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이런 특징들 인간 여러분 그대로 가지고 있는 특징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AI는 뭐냐? AI는 어떻게 사고를 하냐? 중요한 부분이죠. AI는 데이터하고 확률로 움직여요. 얘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안에서 생각을 해. 자기가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 생각 못 해요. 근데 AI가 지금 왜 이렇게까지 붐업이 됐냐면 인류가 엄청나게 데이터를 많이 쌓았어. 정말. 많이 쌓았기 때문에 AI가 지금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AI 지금 여러분 나중에 역사 보시겠지만 AI라는 어떤 그런 기계적인 상상력은 어디서 출발했냐면 거의 100년 전부터 있었어. 생각하는 기계 나오지 않았을까? 있지 않을까? 앨런 투닝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과학자가 있는 생각하는 기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 있었어요. 근데 그때 왜 AI가 발전하지 못했냐? 데이터가 없어서 그때까지는. 근데 이제 뭐 구글도 생기고 네이버도 생기면서 우리가 모든 전산 처리를 컴퓨터로 하잖아. 근데 그게 다 데이터로 쌓였거든요. 그게 쌓였기 때문에 AI가 지금 이렇게까지 발전한 거야. 그게 없었으면 발전 안 돼요. 그리고 갈수록 더 AI에서 우리가 작업을 하죠. 그럼 AI는 갈수록 쌓이죠. 점점 쌓이잖아 또. 사람들이 수없이 막 이미지 만들 거 아니야. 그리고 막 그거에 수정 요구하고 막 그럴까. 그것도 데이터로 막 쌓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AI는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사람은. 그 기능 측면에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은 데이터와 확률로 움직이라는 거. 이 확률은 무슨 말이냐면 얘들은 가치를 따지지 않아. 그냥 확률적으로만 움직여. 예를 들어서 가장 여러분 이해하기 쉬운 예로 우리가 그 AI로 문장 같은 거 많이 수정 요구하고 하죠. 막 써달라고 하고 리포트도 쓰잖아. 걔들을 그걸 어떻게 문장을 구성을 하냐면 우리 국어 같은 경우에는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조사를 어색하게 쓰면 외국인 티나잖아. 을르리가 이런 거 엄청 힘들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쓰지만 외국인들은 힘들다고요. 은는이가 어떻게 쓰는지. 근데 AI는 그 우리나라 말 은는이가를 붙일 때 이 단어 뒤에는 는이 98% 확률로 붙는다. 이 문장 뒤에는 요거로 붙는다. 거의 80% 확률로. 그렇게 확률 처리를 해가지고 문장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문장이 잘 나오는데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 부분은 그런 확률 처리 때문에 그 어색한 부분이 남아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뉘앙스를 파악한다거나 문장의 맥락을 이해한다거나 그러면 어색하지 않겠지. 그러니까 문장을 얘들이 쫙 했을 때 인간이 다듬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걔들은 맥락이라든가 뉘앙스를 몰라. 그냥 확률 처리만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AI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여러분 나중에 프롬프트 배울 때 그냥 의미적인 단어를 나열하면 지 마음대로만 해석을 해요. 구체적으로 꼭 집어줘야 돼. 너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중에서 내가 필요한 건 A야. 딱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C면 더 좋아. 이렇게 얘기하면 프롬프트 못 알아들어요. 딱 싫어해. 그런 거.
알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데이터 확률을 움직인다는 거, 방대한 정보 처리 있다는 거 아시겠고, 지치지 않죠? 전기기반 꼽으면 바로 되죠. 뭐 안 지쳐 애들은. 이게 굉장히 강점이죠. 그리고 빅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수학적인 최종 확률로 계산한다는 거 특징 아시겠죠? 동물 살아야 한다. 이게 전부야. 애들은 살고 번식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고 체계가 그렇게 움직여요. 이해하시겠죠? 가장 생존과 번식이 가장 최적화되어 있고 인간이 보지 못하는 미세한 감각이 있다라는 거. 이것도 우리가 시사한 바가 큰데 우리가 막 박쥐 같은 거 보면 막 초음파로 대하고 그런다잖아. 인간한테 없는 거죠. 근데 걔들이 왜 초음파로 막 해요? 동굴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거를 발달시켜야 되잖아요. 박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걔들은 인간이 가지고 있지 않은 초감각을 막 발달시키는 거야. 인간도 초음파 있어요. 돌고래만 있는 게 아니야. 인간도 있는데 인간은 눈도 있고 있어서 그런 발달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귀라든가 시각 같은 경우에도 다른 동물도 막 떨어지는 게 많죠. 독수리 막 엄청 잘 보고 막 그렇잖아. 걔들은 그 감각을 이용해서 살려고. 그러니까 그 감각이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세한 감각 정보가 중요하다. 그리고 강제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하는 게 강점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즉각적이고 막 그 생물학적인 거는 얘들 못 따라가는 거지. 수영 아무리 잘해도 물고기보다 잘할 수는 없잖아, 인간이. 그렇잖아. 그런 거가 우리가 인간이 동물하고 뭐가 다르지라는 비교점을 줄 수 있는 거죠. 인간은 가치와 의미가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뭐를 시켜 내가.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 나한테 의미 있나? 지금 여기 여러분 방과후로 왔는데 이 수업 나한테 의미 있나? 가치 있나를 먼저 생각하겠지. 이게 돈이 얼마고 요거 하면 내가 생존이 되고 이렇게 생각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인간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자마자 자기 의미대로 해석을 해. 지 맘대로.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고 단순 정보 처리하는 걸 넘어서 가지고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예술을 하는 이유, 누군가를 돕는 이유 그런 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인간은. 다 특이한 특성이죠. 아니 비교해보니까 좀 인간 특이하지 않아요? 아니 뭐 예술하는 이유 굳이 왜 생각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 예술하는 사람이지만 예술 굉장히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측면이고 생존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예술을 엄청 좋아해. 예쁜 그림 보면 너무너무 좋아한단 말이야. 참 이상한 특성이죠. 데이터 확률, AI 무엇이 효율적인가? 얘는 효율이야 그냥.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생각해 봅시다. 컴퓨터가 왜 발달했을까요? 컴퓨터 이전에 세탁기. 보자고요. 빨래를 해야 돼. 냄새가 나 옷에서. 빨아야 된단 말이야. 근데 물가에 가가지고 물 막 손 시려운데 퍼 올려가지고 막 하고 너무 힘들어. 시간도 막 10시간씩 걸려. 잘 안 빨아져. 너무 짜증나.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세탁기죠. 세탁기 1시간 반이면 끝나죠. 극강의 효율성. 그게 다야. 기계가 만들어진 이유는 효율성 때문이에요. 걔들이 가치가 있고 도덕적이고 그래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기계는 효율성이 가장 큰 강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을 단축시켜줘. 그래서 여러분이 AI 쓸 때도요. 효율적인 부분, 단축시킬 수 있는 부분을 활용을 하셔야 돼. 얘한테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그러면 안 돼요. 얘가 도덕적이다. 그런 거 안 중요해, 얘한테는.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내가 뭘 사용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AI의 감정 의도 없이 주어진 목적 달성의 최적화 경로대로 그냥 수학적으로 찾아. 그러니까 얘한테 의미 부여하시면 안 된다는 거. 내가 효율적으로 어떻게 쓰냐가 문제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이런 각각에 있는 요소들은 뭐를 가지고 발전을 하냐 이런 얘기인데 얘들은 유전적 본능으로 발전을 하죠. 얘들은 그냥 예를 들어 연어 있잖아. 연어가 있잖아. 막 바다로 갔다가 강 거슬러 오잖아요. 그거 유전에 새겨져 있죠. 걔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교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자 봐봐 니들이 4월 정도 되면 거슬러 올라가야 새끼 낳으러 가야 돼. 여기서 지느러미 이렇게 하고 거기는 길이 이렇게 되니까 찾아가야 돼. 막 수업 안 하죠. 걔들은 태어났는데 그게 유전에 새겨져 있는 거야. 그냥 그대로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유전의 본능대로 움직인다는 거. 근데 인간은 유전 본능대로 움직여요? 이거 당연히 가지고 있죠. 이 가지고 있는 거 동시에 경험과 교육으로 움직이죠. 내가 어떤 경험을 했어. 내가 그 길로 갔는데 사람들은 그 길은 다 빠른 길이라고 가. 근데 나는 거기서 뭘 봤어. 죽은 쥐를 봤어. 그 길로 절대 안 가. 그 빠른 길이어도. 뭐 그런 거죠. 인간은 그런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경험. 여러분이 뭘 배웠냐도 굉장히 중요하죠. 배운 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움직일 테니까. 그래서 경험과 교육으로 여러분 잘하고 AI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빅데이터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2026년까지 쌓여 있는 빅데이터로 움직이는 거지. 그러면 10년 후면 10년 후에 쌓여 있는 빅데이터를 제가 또 움직이겠죠. 근데 인류가 지금 80억 넘었는데 걔들이 다 쓴다고 치면 이제 빅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겠죠. 뭐 그렇게 추이를 보시면 되실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 인류가 기록한 모든 정보를 디지털 정보로 흡수한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유튜브를 지금 찍어가지고 이거 올리잖아, 유튜브에. 그러면 이 유튜브라는 어떤 거 디지털 장비잖아. 그러면 이거를 쟤들 다 빅데이터를 흡수하고 언어적으로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지금 제미나이라던가 구글이 가지고 있는 거 사업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유튜브가 구글 거잖아. 그래서 구글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 영상을 만들어내죠.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고급 정보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다 데이터 처리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인류가 쌓인 정보를 다 흡수하고 기록하고 그걸 활용한다라는 거. 우리가 결정의 순간 어떻게 선택하냐, 직관적 선택한다는 거 계속 설명을 했죠. 그러니까 차냐 죽냐에 따라서 피할 거냐 도망갈 거냐 물어뜯을 거냐가 그냥 바로 즉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즉시적 직관적 선택을 한다. 본능과 조건 반사로. 인간은 사회적 선택. 내가 너무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 막 죽이고 싶어 막. 근데 막 죽여? 큰일 나죠. 우리는 그런 직관적 선택하면 큰일 나. 우리는 얘가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을 때, 내가 폭력을 행사했을 때 나 감옥 가고 걔들 너무 슬프고 우리 가족 너무 힘들 것 같고 그래서 그런 짓 못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도 너무 화나지. 너무 미운 사람 있죠. 근데 그냥 넘어가고 그냥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 사회적 선택이죠.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간은 보통 그렇다. AI는 수학적 최적화. 그냥 감정 배제하고 첫째 객관성을 기반해서 그냥 패턴으로 매칭해요. AI 특징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 가지 비교해 봐서 AI가 어떤 특성을 가져 있는지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우리가 사과 예를 들어보자고. 동물은 사과를 딱 봤어. 그럼 무슨 생각을 해? 먹을지 말지. 예를 들어서 원숭이가 사과를 봐. 이거 먹어야 되겠다. 먹겠죠. 사자가 사과를 봐. 사자가 사과 먹나? 먹을 수도 있지만 나 정확히는 몰라가지고 별로 관심 없겠죠? 지나가 쓱. 이게 다야. 동물은 사과를 봤을 때. 근데 인간은 사과를 봐. 여러분 딱 보면 무슨 생각 들어요? 사과. 그 다음에 이 사과 내가 좋아하나? 나 사과 좋아하나? 취향 생각하죠 일단. 나 사과 나 좋아하는데 싫어하는데 나 사과 맛 생각나죠. 그 다음에 사과는 무슨 의미가 있지? 뉴턴의 사과, 백설공주의 사과, 그리고 옛날에 우리 엄마가 사과 줬었는데 나는 아오리 사과가 좋아, 나는 예쁜 빨간 사과가 좋아, 난 사과 원래 안 좋아해, 사과 딱딱하게 싫어, 나는 사과보다 딸기가 좋아, 막 이런 거 계속 생각하죠. 인간은 그렇다는 거야. 그냥 맥락과 의미를 계속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고 요거 AI는 사과 어떻게 생각해요? 사과 이미지 딱 올려놔. AI로 챗GPT로 사과 이미지 딱 올려. 사과는 너무 쉬우니까 그럴 일이 여러분이 별로 없는데 동남아 과일 중에 봤기는 봤어. 근데 이름은 몰라. 어디서 봤어. 유튜브 많이 보니까. 막 그거 캐치를 한대. 근데 이름은 모르겠어. 동남아 우리 안 사니까. 그런 거 사진 찍어가지고 사진 캡처해가지고 AI에 이제 올렸어. 챗GPT에. 야, 이 과일 뭐냐? 물어보면 챗GPT가 얘 과일인지 어떻게 얘가 알아요? 내가 예전에 먹어봤는데 그거 이 과일이야. 이렇게 해서 대답해? 아니죠. 그 형태가 타원형이고 색상이 이렇고 꼭지 모양이 이렇고 안에 과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봤더니 그거는 잭프루트입니다. 이렇게 알려줄 거 아니야. 잭프루트 맞아. 그랬던 것 같아. 그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AI는 어떤 패턴으로 인식한다. 의미로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 아시겠죠? 사과를 예를 들어보기 중요해요. 좀 이따 예제가 사과로 나갈 거기 때문에. 그렇고 이제 이렇게 각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강점이 있죠. 동물들은 초감각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박쥐의 그런 초음파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장비들을 많이 만들었죠. 뭐 전투기의 어떤 계기판이라든가 그런 거 다 박쥐 뭐 활용해서 했다 그러잖아. 그렇죠? 그런 거 우리가 동물의 초감각을 이용할 수도 있고 거기에 영감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간은 정말 중요한 능력이 상상력. 인간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아주 큰 요소들. 몸도 동물보다 못하고 직관력도 떨어지고 초감각도 없지만 인간이 동물보다 뛰어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인류의 진화의 모든 것 상상력입니다. 가장 큰 강점.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의 시대에도 이게 더 중요할 거거든. 왜냐하면 다른 거는
다른 건 얘가 처리해 줄 거니까. 그래서 이 상상력이 제일 중요하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라는 거, 인간이 지금 현재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미래를 생각하고 이러면 어쩌지? 저러면 어쩌지? 이런 모든 상상력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 생각하는 기계 있으면 어떻게 하지? 빨래 나 지금 하기 싫은데 이거 여러분 지금 제일 하기 싫은 거 뭐 있어요? 일상생활 하면 제일 하기 싫은 거. 나는 씻는 게 그렇게 싫어. 머리 말리는 거 너무 귀찮아. 이렇게 드라이기로 팔 아프단 말이야. 그러면 무슨 기계가 나오겠어요? 씻는 기계 나오지 않겠어요? 들어가면 싹 씻어주고 금방 1시간 동안 샤워하지 말고, 샤워도 진짜 피곤할 일이잖아. 물도 조절하고 막 거품 내고 막 엄청 귀찮아. 중국에 나왔어요. 이미 샤워 기계 나왔어. 지금 좀 불안전하긴 한데 이미 나왔어요. 뉴스에 났어요.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샤워 기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이렇게 누워 있으면 쫙 씻어줘. 근데 좀 지금은 불안전해서 그렇지. 근데 상상하면 다 된다는 거야. 무한 연산. AI는 무한 연산. 그러니까 이게 한계가 없어. 얘들은 또.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무서운 게 뭐냐면요. 확률 여러분 좋아해요? 확률? 이게 왜 한계가 없다고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A, B, C, D가 있다고 쳐. 그럼 이거 해서 뭐가 나오고, 이거 해서 뭐가 나오고, 이거 해서 뭐가 나오고, 이렇게 확률적으로 되죠. 그럼 이게 경우의 수가 더 늘어나. E, F, G 늘어나. 그럼 얘가 또 이렇게 돼서 나오고, 얘가 또 이렇게 매칭해서 나오고, 또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나오죠. 더 늘어나.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매칭해서 이렇게 끝이 없는 거야. 확률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AI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그래서 인간 사고의 특별한 상상력의 힘 한번 더 강조해서 봅시다.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 그러니까 아예 없는 거에서 새로운 걸 창조해. 그 인간의 힘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AI로 맞붙었을 때 가장 해볼 만한 싸움은 이거예요. AI는 아예 없는 거에서 뭔가를 발전할 수는 없어. 꺼내놓을 수는 없어. 걔들 있는 거 안에서 찢어내. 그게 AI는 잘하는 거고, 인간은 안 그래. 인간은 유에서 무를 창조해. 아니, 무에서 유를. 아셨죠? 그리고 여러분 좀 이따 AI 여러분 작업하실 때 없는 거에서 있는 걸로 만드셔야 돼. 좀 더 어렵죠? 좀 대충 생각하시면 됐는데, 예전에는 우리는 우리 예술가들 지금 이미지 엄청 생성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술가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미대가 있냐 이제 없냐 막 난리야 지금. 이미 많은 미술 업계에서, 디자인 업계에서 실업자 엄청 대거 양상됐어요. 근데 그렇다고 했으면 내가 미술이 좋아, 나 미술 하고 싶어. 근데 미래에는 웬만한 건 AI가 이미지를 상생을 다 해줘. 그럼 난 어디로 가야 되냐고. 나 미술 하지 마. 그럼 나 뭐 어디 식당 차려, 치킨집 해? 아니잖아.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인간의 강점은 어디냐?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라는 거. 인간의 가장 큰 강점, 상상력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 우리는 더 중요한 건,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밑에 거예요. 도덕적, 심리적 판단한다라는 거. 여러분이 뭘 하실 때 우리 인간은 가장 중요한 판단은 도덕적인 판단을 해. 그래서 인류가 지금까지 살아남은 거야. 지금 인류가 가지고 있는 핵폭탄 있잖아. 그걸 지구를 막 40번인가 20번인가 다 쪼갤 정도로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왜 안 써요? 핵폭탄 왜 안 써? 도덕적 판단하는 거죠. AI한테 핵폭탄 맡겨놓으면 돼, 안 돼? 안 돼. 걔들은 효율적 판단해가지고 지구 환경이 이렇게 더럽혀졌어. 98% 확률로 이렇게 계속 가면 지구가 재생이 안 돼. 그럼 이럴 때 가장 큰 해악이 누구냐? 뭐 1번 돌고래 쭉 인간이 제일 해악이야. 쭉 리스트를 쭉 빠져봤는데 확률적으로 인간을 다 없애야겠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간이 기계 위에서 모든 걸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도덕적 판단을 인간은 하기 때문이에요. 공생에 대해 생각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갈수록 여러분이 요새 그 흑백 요리사 보시나? 봐요? 흑백 요리사 이런 거 보시면 기능적으로 요리들 잘하시죠? 그런 것도 화제가 되지만 그 사람 인격에 대해서 굉장히 화제가 돼. 갈수록 더 그럴 거예요. 인격. 사람을 감화시키고 모두를 따뜻하게 하는 마음자리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뛰어나도 인격이 별로면 사람들이 싫어해. 왜 그럴까? 너무너무 잘하지만. 이 인격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도덕사고하고 직접 연결돼 있고,
인류가 어떤 앞으로 점점 AI에 맞부딪혀가지고 인간미가 더 돋보일수록 더 유리하다는 거지. 모든 싸움에서. 인간의 강점이니까요. 그거 아니면 드러난 게 별로 없거든. AI가 더 잘하니까. 도덕성, 그리고 초감각적 몰입할 수 있고 동물처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감각에 완전히 몰입해서. 혹시 그 듄이라는 영화 봤나? 듄? 거기도 미래인데 거기 보면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듄을 꼭 여러분이 봤으면 좋겠는데 유튜브에 리뷰라도 꼭 보세요. 거기는 이제 지금으로부터 1000년, 20,000년 후의 미래 세계거든. 근데 그 미래 그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돼 있다가 컴퓨터가 점점 발전을 해가지고 컴퓨터가 인간을 막 다 죽이고 막 이래가지고 대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인간이 살아나서 그 이후의 이야기거든. 그러면 인간이 컴퓨터 때문에 거의 멀쩡할 뻔 해가지고 인간이 그 후로는 컴퓨터하고 어떤 내가 그 역할을 받지 않는다. 컴퓨터의 기능이 있는 걸 몸에 심거나 생활에 하지 않는다는 게 전 세계적으로 법이 돼. 왜냐하면 한번 그렇게 크게 당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미 그때는 우주 항공이 왔다 갔다 하고 기계를 의존해가지고 어떤 행성으로 넘나들었는데 기계를 쓰지 말해. 그럼 인간은 어떻게 해요? 그 듄 내용이 그래요. 인간이 초감각을 발달시켜가지고 우주 항해를 해요. 기계 안 쓰고. 그게 이제 그 안에 어떤 그 듄이라는 어떤 영화의 원래 소설이죠. 배경인데 초감각도 발달할 수 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동물이었으니까. 지금 다 잊어먹었죠. 막 엄청 잘 듣는다거나 막 텔레파시를 가지고 있다거나 어떤 마음을 본다거나 인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서 안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AI한테 이렇게 넘어갔을 때 어떤 지적인 능력이 이런 거 발달시킬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유연한 사고, 알고리즘 벗어나서 실수와 우연 속에서 새로운 창작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미술 작업할 때 이거 망했는데요? 너무너무 좋아. 벌써부터 새 출발이야. 망한 작품에서 얼마든지 좋은 작품을 꺼내낼 수 있거든요. 오히려 망할수록 더 좋아. 그러니까 여러분 실수와 우연 이거는 AI가 잘 안 하는 거거든요. 걔들은 실수 없어, 우연 없어요. 그래도 확률로 움직여. 그러니까 이거 살리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사고의 한계도 있다라는 거. 인간의 한계는 감정에 치우치기 쉽죠. 우리 막 지 맘대로 하잖아. 이게 정확하게 논리적 판단을 안 해. 지 맘대로 해. 지 감정이 얘가 너무 괜찮은 애인데 지 마음에 안 들면 얘랑 안 친해. 그런 거야. 인간은 감정대로 움직여. 기억이 왜곡하죠. 같은 거 봐도 막 자기가 서로 딴말하죠. 너 그거 A였는데 야 뭔 소리야 그거 B였어. 그거 빨간색이었거든. 뭐야 너 생명이니 걔 파랑이었거든. 막 난리야 이제. 서로 막 기억이 막 엉망진창이에요. 누가 맞는 말 하는지를 모르겠어. 논리보다는 편견에 사로잡히기 하고 또 인간의 가장 큰 약점 유한한 생명이죠. 이것도 아무래도 보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미래에는 그렇고 지금으로서는 그렇고요. AI의 한계는 이 일을 왜 하는지 스스로 목적을 세우지 않아.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프롬프트 하실 때요. 나중에 목적을 알려줘야 돼. 야 너 이거 할 건데 너 이거의 목적에 따라서 움직여. 목적이 없이 말하면요. 얘들이 막 AI가 힘들어라 해. 그래서 지 맘대로 이상한 걸 만들어내. 이 목적을 얘가 세우지 않기 때문에 이거가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줘야 된다는 게 여기서 또 시사하는 바죠. 얘는 목적이 없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그게 다야. 그래서 AI의 한계가 그렇다. 자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동물, 인간, 인공지능의 어떤 사고방식에 대해서 한번 쭉 봤어요. 좀 이해가 되시죠? AI가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인간은 뭐 해야 되는지, 동물에서 우리가 가져올 수 없는 강점은 없는지 이해가 좀 되시죠? 왜 이걸 수업을 하는지 아시겠죠? 그냥 AI 프롬프트 이렇게 써, A, B, C 이렇게 써가지고 한번 이미지 만들어봐. 무슨 의미가 있어? 다 할 줄 알아요. 그리고 좀만